손흥민 선수의 슈팅은 무회전이어서 들어간 건가요? 골키퍼의 단순 실수인가요? 두 가지 다 있죠. 손흥민 선수가 워낙 잘 찾고 예측을 못한 거죠. 공의 궤적이 어떨지를, 공의 반응이 어떨지를.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가 좀 겸손하게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주전 선수들이 다수 빠진 두 팀 간의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홈에서 이란을 2대0으로 눌렀습니다. 단순히 2대0 스코어만이 아니라 경기 내용도 정말 좋았고요. 압도를 했습니다. 11대 11로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명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게끔 선수들이 정말 뭐 경기장 곳곳에서 상대를 압박하고 토끼몰이 하듯이 몰아서 실수를 유발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또 빠르게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면서 굉장히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아주 기가 막힌 아주 위력적인 슈팅, 골키퍼의 범실을 유도하는 유력적인 슈팅을 통해서 선제골이 나왔고 그 이후에 그 김영건 선수의 추가골은 정말 뭐 코너킥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만 뭐 황희찬 또 뭐 이재성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팀골이었고요. 이렇게 두 골을 뽑아내면서 물론 추가골 더 나올 수도 있었죠. 손흥민 선수도 기회가 있었고 좀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는데 아무튼 2대0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2005년 이후로 이란 상대로 처음으로 17년 만에 홈에서 승리를 하게 됐고요. 17년 만에 처음으로 두 골차, 멀티골 넣고 두 골차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2011년에도 이긴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때는 우리가 90분 동안은 못 이겼고 연장 가서 이겼기 때문에 90분 동안 이긴 지는 정말 오래됐다는 거죠. 우리가 최근 7경기가 4연패하다가 3연속 무승부한 이란이었기 때문에 오늘 성과는 분명 대단히 높게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물론 이란의 주력 선수들이 빠졌습니다. 꽤. 일단 최전방에 포르투갈 리그를 씹어먹고 있는 타레미 선수. 타레미가 지금 포르투갈 리그 득점 2위, 도움 2위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 타레미 선수가 좀 빠졌고요. 지금 뭐 최종 예선에서도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난번 우리와의 대결에서 골을 넣었었던 자한 바크시 선수도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 출신 자한 바크시 선수도 빠졌고 에자톨라이 선수라고 우리로 치면은 정우영 선수 역할을 하는 선수가 빠졌어요. 이날 경고 누적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모하라미 선수도 빠졌고 오른쪽 주전 풀백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탈자가 많은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라는. 그리고 우리도 많이 빠졌잖아요. 황인범 선수 일단 빠졌고 결국에는 모든 팀들이 어떤 라인업을 가지고 경기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느냐는 물론 약간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따지기 시작하면은 뭐 모든 전적이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도 새로운 조합이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다. 그러면서 2대0의 완승을 거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신경을 많이 쓴 조합으로 나왔어요. 그 와중에도 일단 오른쪽 수비를 보고 있는 뭐 칼리자드 선수라든지 이 친구가 원래 센터백인데 제가 중계 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센터백을 오른쪽에 돌려서 손흥민 선수를 막으라고 놨고 충분히 이쪽에서 어느 정도 수비적으로 대응을 좀 하는 움직임 보였었고 그리고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어가지고 멀티죠 누라프칸 선수를 이 친구가 지난 1월달 소집된 센터백도 봤었거든요. 근데 원래 그 레프트백 보는 선수지만 이렇게 수비형 미드필더 놓으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조합이었어요. 이 왼쪽 윙어로던 아미리도 수비 보는 선수고 공격 미드필더로 표시가 되어 있는 하지사피 선수도 이 친구도 사이드백을 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보면 완전히 잠가서 역습하고 야주문한테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좀 먹히지 않았죠. 우리가 워낙 앞쪽 뭐 옆쪽 압박을 잘했기 때문에 물론 아즈문 선수가 최근에 폼이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바이엘 레버쿠젠에 입단을 해서 독일 분데스리가 갔는데 이번 오기 직전에 이제 처음 선발 뛰었고요. 계속 이제 교체로만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즈문 같은 경우에 폼이 떨어진 도 많은데 어쨌든 그거는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선수들하고 늘 뭐 절정이었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상대 약점을 잘 파악을 하고 파고들고 상대가 내려앉은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황희찬 선수 뒤에 있는 지금 여기는 황희찬 선수가 오른쪽 윙어고 권창훈 선수가 안쪽인데 좀 바뀌어 놨죠. 네.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정말 수시로 위치를 막 스위칭을 해가면서 상대를 괴롭혔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먹혔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로 하여금 우리도 물론 초반에 범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경기장이 지금 상암 경기장이 하이브리드 경기장이 하이브리드 잔디라고 인조 잔디하고 천연 잔디하고 좀 배합을 해서 상당히 좀 한국적 환경에 잘 자리 잡을 수 있게끔 막 설치를 한 곳인데
이게 좀 많이 미끄럽대요. 그래서 경기 초반에 우리 선수들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좀 실수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똑같은 여건입니다. 우리가 홈이라고 우리 선수들이 더 많이 여기서 뛰어보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그런 어떤 좀 뭐라 핸디캡을 갖고 경기를 했는데 결국 우리가 그런 실수에서 빨리 탈출을 했고 빠르게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경기를 내내 압도를 했죠. 모든 선수들이 좋은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현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재성 선수였어요. 이재성 선수가 사실 매 경기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고 벤투 감독이 1픽이죠. 수비형 미드필더하고 공격수 사이에서 일종의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메잘라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하프 윙 뭐 이제 다 아시니까 뭐 굳이 이런 말씀 제가 들 필요 없겠지만 이선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순간순간 사이드 쪽도 좀 커버를 해주고 수비 쪽도 좀 커버를 해주고 굉장히 다양하게 역할을 하는데 지능적인 플레이어잖아요. 피지컬이 아주 뛰어나지 않지만 이재성 선수가 오늘 이 2선에서 정말 윤활유 역할을 너무 잘해줬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 선수가 수비수를 끌고 다니면서 위치를 바꿔가면서 볼을 좀 더 많이 소유를 하는 어떤 그런 공격 상황에서 전개를 좀 펼쳤다면 그러니까 전진하는 돌격대 역할을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가 맡았다면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밸런스를 딱 잡아주면서 우리 대표팀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특히 전환할 때 아주 매끄럽게 전술적인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이끌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한국에 없어요. 황인범 선수가 좀 더 수직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재성 선수는 좀 더 수평적으로 움직이면서 우리 중원의 어떤 밸런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리고 수비적인 움직임 그러니까 수비적인 움직임이라는 것이 무조건 붙어가지고 뺏어내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상대 센터백들을 뭐 황의조 선수나 아니면 손흥민 선수나 황희찬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1차적으로 빌드업을 좀 부담을 갖게끔 앞서 전진해가지고 좀 압박을 넣어줍니다. 그렇게 실수가 유발이 됐을 때 그 볼을 따라가서 패스의 경로를 좁혀주는 선택지를 좁혀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재성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볼을 만지지 않는 상황에서도 상대를 압박하고 어떤 우리 팀의 좀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선수인데 그런 점은 오늘 경기에서도 좀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이재성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김태환 선수와 김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 두 선수가 동시에 올라가게 하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게 이제 핸들처럼 표현하죠.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면 오른손은 올라가지만 왼쪽이 내려와서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둘이 동시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수비 숫자를 유지를 하면서 그런 조합이 오늘 굉장히 잘 어울렸고요. 김진수 선수가 최근에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김진수, 김태환 선수의 조합이 공격 쪽에 올라갔을 때 마무리를 짓고 좀 결정을 지어주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줬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크로스가 됐든 뭐 슈팅이 됐든 아니면은 슈팅할 수 있는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좀 컷백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마무리 확실히 지어주고 돌아오기 때문에 수비적으로도 좀 더 안정된 모습들을 많이 좀 보여줬고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 경기 승리를 하면서 우리가 A조 1위로 올라가게 됐고요. 뭐 조 1위냐 2위냐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피파 랭킹을 아까 제가 잠시 라이브 피파 랭킹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리가 이번에 승리를 하게 되면서 라이브 랭킹이기 때문에 이게 최종 3월 랭킹이 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3월달 남은 경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치러진 이후에 종합적으로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우리가 이란을 잡으면서 13.70점을 추가하면서 피파 랭킹 27위까지 지금 잠깐 올라와 있어요. 반면에 우리한테 진 이란은 23위로 떨어졌고 일본이 22위로 올라와서 지금 잠깐 아시아 1위가 지금 일본이 돼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끝난 다음에 3월 랭킹이 나오고 그걸 바탕으로 월드컵 포트 배정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장담컨대 이란 이기면서 우리 포트 3는 확정이다. 이란, 일본, 한국 다 포트 3다. 이제 아랍에미리트전 남아 있는데 뭐 그 경기도 잘 치러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전 벤투 감독 스타일상 좀 새로운 테스트도 해보고 새로운 플랜 B도 써보고 이럴까? 이런 스타일의 감독은 또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아랍에미리트는 지금 절실합니다. 3위를 차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팀을 상대로 제 생각에는 뭐 부상이 있거나 몸이 좀 안 좋은 선수를 제외하고 정예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또 평가전은 그 뒤에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전까지 우리가 깔끔하게 끝내게 되면 피파 랭킹 경쟁에서도 뭐 지금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27위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더 올라갈 여지도 뭐 있는 거죠. 다른 팀들의 어떤 상황들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페이스로 간다면은 월드컵 본선 갈 때쯤에
우리가 아시아에서 가장 피파 랭킹이 높은 나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수중에서 끝나고 나서 뭐 친선 경기는 물론 배점이 작습니다만 친선 경기 같은 걸 하면서 계속 좋은 성과를 낸다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대표는 2대 0으로 이란 상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란전에서 우리가 이긴 것은 2011년 아시안컵 이후로 처음이니까 11년 만이고요. 90분 안에 승리를 거둔 것은 2005년 이후로 처음이니까 17년 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드컵 예선에서 이긴 것은 29년 만에 처음입니다. 굉장히 정말 뭐 압도적인 그런 우리가 이란을 상대로 정말 압도적인 좋지 않은 기록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를 이번 경기에서 털어내고 간다는 거.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이란 상대로 2경기 연속골을 넣은 박지성 선수 이후에 두 번째 인물이 됐습니다. 경기 끝나고 인터뷰 뭐 보셨겠습니다만 손흥민 선수가 정말 달변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늘 팀 스텝 동료들 잊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 보면서 또 감동을 받았는데 아무튼 손흥민 선수의 어떤 그런 리더십, 우리 다른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꾸준한 경기력 이런 것들이 우리 대표팀을 월드컵에서 기대하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 후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꿀빠